안녕하세요. 대동물TV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종병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설사의 치료 중에서 간편하고 농가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강접종을 통한 탈수 및 산증 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송아지 설사증의 치료는 탈수 교정, 대사성 산증의 교정, 에너지 제공, 그리고 그람 음성균의 증식 억제 등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탈수 교정포에는 탈수 교정, 대사성 산증 교정, 그리고 에너지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구강접종 치료는 일단 장이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접종 전에 씹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빠는 힘, 서클링 리프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빠는 힘이 있는지 손 넣어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 활동이 없는데 구강접종을 하게 되면 일위산증 및 고창증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냐 라고 했을 때 송아지 설사의 치료의 기본입니다. 본 그림은 수액 처치 때 더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에서 송아지 설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단 본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모든 치료에 구강 접종의 치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갛게 표시해 놨고요. 모든 치료에 다 들어갑니다. 일단 송아지를 보고 측정해야 되는 요소는 탈수와 활력입니다. 탈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계 없이 사용할 경우 눈이 들어간 깊이나 피부 추벽 시험이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게 피부 추벽 시험인데 목 피부를 꼬집은 다음에 90도에서 120도 정도로 돌려보는 겁니다. 돌린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쟀을 때 이제 몇 초이냐라고 시간을 재는 겁니다. 탈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의사분들 중에서 이제 혈액 검사로 탈수를 측정하실 거라면 혈장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계마다 워낙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기준을 스스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활력 상태를 따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산증과 탈수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활력 저하는 주로 산증과 관련이 있고 이제 혈액 검사의 전해질 측정을 통해 평가하지만 어려울 경우 활력 상태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본편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국내 구강접종 제품들의 정보가 좀 부실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네, 탈수로 점점 눈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며 특히 이제 A보다 B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B의 경우 탈수 12%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탈수 정도에 따른 활동 상태, 눈 들어감 정도, 피부 추벽 시험 시간입니다. 탈수 정도가 6% 이하일 때 활력은 정상이며 눈은 거의 안 들어가고 피부 추벽 시험도 2초 이하라는 뜻입니다. 구강접종으로만 치료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기점은 추벽 시험이 6초 이상이거나 활력이 너무 떨어져서 주로 앉아있는가입니다. 만약 추벽 시험이 6초 이상이거나 활력이 너무 떨어져서 주로 앉아있다면 수액 치료가 꼭 병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강접종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여야 될까요? 이걸 이제 탈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kg 송아지가 6% 탈수다 라고 하면 일단 50kg의 이제 6%는 3kg가 됩니다. 그리고 우유는 체중의 10%를 먹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5리터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 총 우유 5리터에 추가적으로 3리터의 구강접종을 먹여야 된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즉 8리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수가 너무 심해서 이제 8에서 10% 정도가 되면 구강접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장 운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탈수 교정용 섭취 제품들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충분한 나트륨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수분과 나트륨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대사성 산증 교정을 위한 알칼리와 물질들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보충을 위해 글루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설탕 녹이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설탕은 송아지가 대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내 건강 미생물총 증진을 위해서 가끔 파이버 같은 것들을 넣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품에 파이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걸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알칼리와 물질입니다.
알칼리화 물질이 중요한 이유는 우유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절식시키고 송아지 설사를 치료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유를 먹이면서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의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우유를 섭취할 때 중탄산염이나 이제 사이트레이트 계열의 알칼리아 제품들을 먹이게 되면 우유가 소화가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먹여야 한다면 이제 우유 섭취하고 4시간 정도 후에 제품을 추가로 먹이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세테이트 계열의 알칼리화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냥 먹여도 됩니다. 젖소야 이제 따로 분리해서 키우기 때문에 우유 섭취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한우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고기 용소, 비프 캅스라고 하죠. 예. 에서는 아세테이트가 포함된 제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들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품들 몇 개만 가져와서 설명을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제품은 광고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카오라이트입니다. 카오라이트는 주로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나트륨 및 전해질들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 흡수를 위한 글리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화를 위한 사이트레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에너지와 이제 삼투압 농도, 오스모랄리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덱스트로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스타라이트 아미노입니다. 역시 전해질들이 들어가 있고 흡수를 위한 글라이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포도당도 들어가 있지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알칼리화를 위한 구연산, 시트릭 액시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프라이트 플러스입니다. 카프라이트는 왜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제품 성분을 안 적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왔고요. 사실 샷다분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가져왔는데 사실 베토키놀 관계자들도 이제 이걸 알고 판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해질들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유단백질과 카라멜라이즈 슈거가 이제 흡수를 위한 물질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덱스트로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카프라이트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칼리화 물질에 있습니다. 제가 본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아세테이트를 알칼리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칼리화가 사이트레이트나 아니면 중탄산염 계열을 사용하게 되면 우유 섭취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언급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한우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국내에서 아세테이트를 사용한 제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거의 미국 제품을 따라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제품들이 주로 사이트레이트나 중탄산염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따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식입니다. 네, 절식 후 치료를 진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우유가 소화장기 내에 있는 잘못된 세균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 알고 있는 수의사들도 많고 농장주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1에는 이제 2일간 절식하고 전해질 제품만 주로 주고 이제 천천히 우유를 섭취시켰고 그룹 2에는 우유 섭취를 줄이고 전해질 제품을 섭취시켰습니다. 그룹 3은 우유를 그대로 주면서 전해질 제품을 섭취시켰습니다. 그 결과 설사 기간이나 증상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에 그룹 1, 2에는 송아지들의 무게가 감소하였는데 그룹 3에는 송아지들의 무게가 증가하였고 그룹 3이 그룹 1, 2에 비해서 활력이 좋은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식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을 찍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국내 제품들의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량이나 전해질량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접종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이제 일부 제품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놓으면 농장도 좋고 수의사도 좋습니다. 단 송아지 설사에서 수의사가 필요한 부분을 수의사가 제대로 커버하고 있는지, 농장주분들은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송아지 설사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이 먼저 필요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치료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송아지의 설사증의 치료 중에서 이제 혈관 접종을 통한 수액 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